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 한복판 반포일동의 심상치 않은 변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왠지 모르게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던 이 동네, 드디어 제대로 된 개발의 역사를 쓸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보시죠.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알던 강남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반포일동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과 미래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여러분, 반포일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강남 도심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유독 시간이 멈춘 듯한 저층 주거지의 풍경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무려 7만 6천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의 저층 주거지. 이곳은 오랫동안 강남 도심권의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재개발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죠. 서울의 다른 주요 지역들이 고층 빌딩과 최첨단 아파트로 채워질 때 반포일동은 그 변화의 흐름에서 한 발짝 비껴나 있는 듯 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동안 반포일동은 도심 재개발 정비 사업 대상지에서 번번이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강남의 다른 지역들이 최신식 아파트와 빌딩 숲으로 변모할 때 반포일동은 노후화가 심화되고 환경 개선은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거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쌓인 주민들의 피로감과 불신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겁니다. 과거의 시행착오, 정말 파란만장했죠. 가장 대표적인 시도는 바로 모아타운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모아타운 정책, 반포일동도 이 기회를 잡으려 했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 정비 구역들을 묶어서 도시 재생을 해보려 했지만 아쉽게도 일부 주민들의 이해관계 충돌과 서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반포일동은 지난 시기 서울시의 모아타운 정책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소규모 정비 구역을 묶어 도시 재생을 도모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국 좌초하고 말았죠. 정말 뼈아픈 실패였죠. 주민 참여가 생각보다 어렵고 사업성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행정과 주민 사이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재개발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했지만 정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컸던 거예요. 이러한 실패는 주민 참여의 어려움,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행정과 주민 사이의 공감대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민들은 재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방식의 한계를 뼈아프게 체감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반포일동은 또 다른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바로 신속통합기획, 줄여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신청을 관할 서초구청에 냈습니다. 이번엔 되겠지 하는 기대감이 컸지만 아쉽게도 서초구청은 보수적인 검토와 여러 사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기반 시설은 양호하고 노후도 기준에도 미달된다는 이유였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 노후 건축물로 인정받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한 차례 기회가 무산된 아픈 경험이었죠. 또 한 번의 기회가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동네 노후도는 뚜렷하고 개발 수요는 넘쳐나는데 결정적인 변곡점을 만들지 못한 채 정체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 사이 서울 전역에서는 새로운 도시정비 정책과 민간주도 복합개발이 속속 도입되기 시작했고 반포일동만 상대적으로 정책 혜택에서 소외된 채 남겨진 듯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정체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늘 그렇듯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반포일동을 둘러싼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착착 맞춰지듯이 대변역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첫째, 바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와 상부 선형공원화 프로젝트입니다. 고속도로가 지하로 들어가고 그 위에 푸른 공원이 조성된다니 상상만 해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삭막했던 도시 공간이 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그야말로 도시의 허파가 새롭게 생겨나는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둘째, 강남도심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반포일동은 명실상부한 강남 도심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서울시 공간정보 포털에 따르면 반포일동은 강남 도심에 포함된 핵심 지역으로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의 범위에 속하게 된 것이죠. 셋째, 트리플 역세권, 7호선과 신분당선, 논현역,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잠원 IC까지 350m 이내 이렇게 편리한 교통망이 형성된다는 건 정말 엄청난 호재입니다. 서울 어느 곳으로든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새로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책이 출범했습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이제 반포일동은 과거에 답답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대변역의 기회를 맞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더 이상 행정기관에서 관리형 재개발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반포일동은 드디어 본격적인 대규모 정비와 도심복합개발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동안 재개발에 부정적이었던 서초구청조차도 이러한 큰 그림의 변화 앞에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엄청난 기회를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와 역사적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신탁 방식과 민간주도 복합도심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최적의 솔루션일까요? 하나씩 뜯어보면서 이 방식들이 반포일동에 가져올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먼저 신탁 방식입니다. 기존의 재개발 방식은 사업 속도가 느리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투명성 문제나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과거 모아타운 실패에서 보았듯이 주민 간의 불신과 이해관계 충돌은 사업을 무산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은 다릅니다. 전문 신탁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자금 조달부터 사업 관리, 심지어 갈등 조정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사업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리스크도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 등 주요 신탁회사가 시행사 역할을 대행하면서 사업을 주도한다면 주민들은 훨씬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형 신탁사는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자금 조달 능력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사업 지연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 방식을 활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상향하는 고밀도 개발도 가능해져 사업성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 주도형 도심복합 개발입니다. 반포일동처럼 입지 경쟁력이 월등히 뛰어난 곳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낡은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것을 넘어 주거와 상업, 공원, 문화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컴팩트 시티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경부고속도로 상구에 조성될 선형공원과 연계해서 최고 수준의 생활 기반 시설과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까지 갖춘 도시가 탄생하는 겁니다. 일하고 쉬고 문화를 즐기는 모든 것이 한 공간에서 가능해지는 미래형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반포일동은 주변 반포자이, 메이플자이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과는 달리 주택 및 빌라 밀집 지역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고품격 복합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과거 모아타운 무산의 아픈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그리고 이에 당사자들 간의 신뢰 구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의를 얻는 것을 넘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개방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조합, 신탁사, 디벨로퍼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컨소시엄을 조직해야 합니다. 각 주체가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신탁사는 안정적인 사업 관리와 자금 조달을, 디벨로퍼는 창의적인 기획과 개발 노하우를 제공하고, 조합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바로 정책적인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예를 들어 용적률 완화나 공공기여에 대한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책들을 통해 사업성을 더욱 높이고 반포일동을 강남 도심의 전략적 거점이자 미래형 도심 컴팩트시티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재개발을 넘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개발을 넘어섭니다.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의 가치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최적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강남의 심장부에서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융합된 도시, 재생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또한 반대 주민들의 우려, 즉 재개발 시 월세 수입 중단으로 인한 생계 곤란이나 고령층의 재정 부담 증가 문제 역시 신탁 방식의 유연한 보상 및 이주 대책 마련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투기 세력 유입에 대한 우려도 신탁사의 투명한 사업 관리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포일동은 2025년 4월 기준 아파트 시세가 평당 2억 원에 달하는 강남 최고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단순히 개발을 넘어선 혁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반포일동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대변역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신탁 방식과 민간 주도, 복합도심 개발이라는 최적의 전략으로 강남 도심의 새로운 지표를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포일동의 눈부신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도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